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환경본부 담당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담당자 김정은입니다.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면 목표 이행 계획서도 해주시고 실적 자료, 그 다음에 목표 이행 실적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이행 실적 작성 방법을 제가 간단하라고 하고 엄청 정하겠죠.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거를 실적 제출해 주시기 전에 잔재물 데이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안내문 저희가 보내드렸던 안내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여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이런 주석처럼 좀 그런 첨언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할게요. 이 잔재물 데이터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는 선생님들이 얼만큼 부여된 목표인 순환 이용률과 최종 처분율을 얼만큼 달성을 했는지를 이제 실적 제출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저희 쪽으로 이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이행하는 사업장 중에 거의 뭐 한 9할 이상은 직접적으로 순환 이용이나 최종 처분을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실 텐데, 그 데이터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데이터 값을 물론 이제 그 처리 업체에 일일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그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업체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연계를 할 수 있어서 그 값을 저희가 순환경제 성과관리 시스템에 있는 잔재물 데이터와 저희가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업체들의 순환 이용률과 순환 이용 실적과 최종 처분 실적 데이터인 거죠. 한마디로 그 데이터들이. 그걸 저희가 이제 연계를 시켜놨는데, 그게 이제 처리 업체들이 실적을 잘 제출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들 이거는 이제 3월 말까지 해주시지만,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를 2월 말까지 해주시잖아요. 처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실적, 그러니까 재활용 또는 뭐 중간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보고를 2월 말까지 해줘야 되고, 아울러서 그게 만일에 전량을 재활용을 하면 그냥 그것만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재활용 찌꺼기 여러 가지 온이라던가 이런 잔재물이 나왔다.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직접 처분하지 않고, 역시나 그거의 최종 처분 업체 쪽으로 넘긴다거나 위탁해서 처리를 하면, 그거에 따른 역시나 마찬가지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를 그 처리 업체들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역시 2월 말에 선생님 업체들이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고발을 하시는 것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하게 이제 보고를 해주시는 거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끌어오는 구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 업체가 잘 작성을 했으면 이게 전혀 문제 없이 여기 나오겠지만, 1차적으로 2월 말까지 제출을 아예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2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적을 작성하시기 전에 우선 잔재물 데이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시느냐? 로그인을 하시면 먼저 이 홈화면이 뜰 거예요. 홈화면이 접속이 되시고,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이 우측 상단에 나의 할 일이라고 해서 제출해 주셔야 할 이행 실적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 사업장 관리, 이 상단의 메뉴에서 사업장 관리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서브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저희 처리 업체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이 선정연도, 실적연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행 실적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정연도가 202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 선정이 되신 게 2022년에
저희가 이제 목표를 부여를 해드리면 2023년도에 1년 동안 이행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실적연도가 2023년이 되는 거죠. 그 1년 동안 이행한 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인 2024년 3월 말까지 저희 쪽으로 이행 실적을 제출해 주시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연도 2021년, 실적연도 2023년으로 설정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뜰 거예요. 처리업체가 한 군데인 경우, 우리 업체는 한 업체에게만 이제 처리를 한다 하면은 이제 한 업체만 뜰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업체는 굉장히 많은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여러 업체가 뜨겠죠. 이렇게 업체명이 쭉 뜹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쭉쭉쭉쭉 있고, 사업자번호, 우편번호, 처리업체 주소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기가 메뉴가 길기 때문에 지금 이거 스크롤바를 넘기셔야 돼요.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이 처리업체 주소까지 있었던 것이 여기 처리업체 재활용 중간처분 실적 보고서, 그 다음에 처리업체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이렇게 뜹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처리업체들도 저희 쪽으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잔재물이 나왔다. 또는 그 외에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도 또 다른 폐기물이 이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런 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또 배출자로서 선임업체들이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하는 것과 동일하게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도 개별적으로 제출을 실적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처리업체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는 게 있다. 그게 잔재물이든 그 외 기타 폐기물이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공장이요. 처리업체가 굉장히 큰 회사여서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복지 차원의 식당이 있거나 식당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거나 또는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쓰레기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분명히 어쨌든 실적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배출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보고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이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지, 그러니까 실적 보고를 했는지 그걸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고서 유무에 Y로 다 되어 있으면 그거는 보고서 실적 보고는 2월 말까지 다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Y 여기는 다 Y로 떠 있네요. 여기는 근데 보면 Y가 있고 N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N은 이제 노죠.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적 보고를 안 했다는 거고, 그런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주황색으로 이게 이렇게 떠 있어요. 이 주황색으로 떠 있는 부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황색으로 떠 있는 거 확인을 했을 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황색으로 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폐기물 발생량이 있는데 안 됐다 하면 이 업체는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고서 유무에 N으로 되어 있으면 그 해당 처리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거 실적 보고를 안 하셨다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잔재물이 안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00% 다 그 업체에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100% 했다거나 그냥 아예 모든 처분을 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잔재물이 없고 심지어 나오는 폐기물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그냥 주황색 떠 있어도 무시하시고 그냥 그 이후에 프로세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먼저 이게 안 내는 게 맞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처리 업체 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는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를 했어요. 했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발생량도 있는데 잔재물은 없네요. 그럼 여기에 재활용 중간처분 실적 보고서에 이거를 잘못 입력했다거나 1번은 또는 이 폐기물들이 선임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의 잔재물이 아니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음식 쓰레기라던가 기타 등등의 폐기물일 수도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황색 떠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처리, 주황색이 뜨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 업체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그 잔재물 발생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작성은 다 됐는데 잔재물 발생량이 폐기물 발생량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기물 발생량은 이 업체가 재활용이나 중간 처분을 하고 남은 잔재물을 자기네가 처리를 못할 때 위탁을 하거나 또는 그 외에 자기네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 합산한 게 폐기물 발생량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잔재물 발생량하고 같거나 더 많아야겠죠. 이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상의 폐기물 발생량이.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재활용 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잔재물이 훨씬 많아요. 폐기물 발생량보다. 요거는 잘못 입력이 된 거죠. 오입력된 거니까 요거 역시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입력이 잘못되신 것 같다라고 전달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가 처리하거나 또는 최종 처분하는 양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 양이 일치하지 않거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맞을 수 있겠죠. 요거는 처리 업체별로 워낙 다양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황색이 뜬다 하면 우선적으로 그 해당 처리 업체 쪽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각각의 케이스는 제가 설명드린 케이스 외에도 더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린 게 보통 대개는 그 오류가 뜨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N으로 뜨면 이거를 배출 및 처리 시적 보고를 작성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게 전혀 잔재물이나 여기서 잔재물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재물 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씁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잔재물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폐기물 발생량 능력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 배출 및 처리 시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케이스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재물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제 이 재활용 중간 처분 시적 보고서상에 요거를 잔재물량을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안내를 하시고 근데 잔재물 발생이 없었으면 공란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 업체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업체 잔재물 발생량이 폐기물 발생량보다 많은 좀 굉장히 많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사업장에게 이 발생량이나 잔재물량이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그 선생님들도 배출 및 처리 시적 보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올바로는 킬로그램 베이스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수로 톤으로 입력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 보면 여기는 단위를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정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처리 업체 쪽에서 요거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이제 서면으로도 제출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작년부터 이제 이게 의무화가 됐다고 해요. 올바로 입력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관연도 실적은 이제 관연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올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실적 보고서는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얘네가 분명히 잔재물이 있다. 그럼 이제 증빙자료 내주시면 실제적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잔재물 배출 계획서로 우선은 적용이 될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나? 이게 이 처리업체 쪽에서 입력을 한 데이터가 원래는 2월 말까지 하셨으면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입력을 안 하셔서 뭐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때 입력을 해주신다거나 또는 지금 잘못 입력을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그쪽에서 이제 수정을 하겠죠. 근데 그 수정하자마자 즉시 반영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실시간이 아니고 수정한 날에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제 마지막 주죠. 3월 31일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이제 이걸 요청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기한을 초과를 하시겠죠. 그걸 기다리면. 그랬을 때 그럼 먼저 우선은 이제 잔재물 배출 계획서 같은 걸 적용을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그러니까 우선은 최초 제출 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의 기준을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시스템의 이력으로 남으니까, 먼저 제출 버튼 누르시고, 그걸로 적당히 써서 제출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가 되는 시점 이후에 회수하셔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업체 비율 확인에 대한 이제 순서도예요. 솔직히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 너무 머리 아파요. 이제 우선은 1차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죠. 안 썼다. 그럼 이제 우선 빨리 써야 돼요. 우선 빨리 써야 되는, 그게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면 제출했으면은 요거를 이제 자료를 그 업체한테 받아야 되고, 확인이 안 된다. 서면으로 제출했는지 확인도 안 된다. 아예 모르겠다 하면 잔재물 배출계획서로 적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00% 다 올바로 써야 돼요. 서면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유무 확인했는데 보고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잔재물이 없어서 안 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없어서 안 쓴 경우에는 그냥 잔재물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떠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있다 싶으시면은 그게 이제 잔재물이 맞는지 또는 아까 제가 예를 든 뭐 기숙사나 뭐 다른 데서 나온 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실제 잔재물이면 여기 저희 시스템에 입력을 다시 그 올바로의 실적 보고하신 걸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반영을 시킨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 연동이 되게끔 안내를 하셔야 되고요. 잔재물이 아니다 하면 잔재물이 아닌 폐기물이면 그냥 0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지금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싶네요. 너무 좀 복잡한데 큰 틀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주황색이 뜬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네. 근데 그 케이스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보고서를 안 썼을 경우 또는 잔재물을 안 썼을 경우 보고서는 제출했지만 잔재물을 입력 안 했을 경우 또는 재활용 중간 처분 실적 보고서상의 잔재물 발생량이 배출 및 처리 시적 보고서상의 폐기물 발생량보다 많은 경우 이 정도의 케이스가 있는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단과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주황색이 뜬다고 해서 100% 틀린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보셔서 이해 안 되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 표가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표가 더 헷갈리네요. 네,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 없다 싶으시면 이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죠. 네, 보시는 것처럼 3월 31일 이제 이번 주예요.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뭐 이제 내용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 너무 거창하고 어렵죠. 근데 이 중에서 많이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1차적으로 이제 뭐 이제 아까 잔재물 그 확인하셨으면 이미 로그인은 하셨겠죠. 로그인 방법을 저희가 이 자료에서는 거기보다 뒤에 만들어 놨네요. 네,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딱 로그인한 첫 화면입니다. 여기에 누구님 환영합니다 해서 제출하셔야 할 실적이 한 건 있습니다. 뭐 이행 실적이 한 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그럼 바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실적 관리 또는 목표 이행 관리 여기로 각각 들어가셔가지고 이 서브 메뉴 하나 일일이 클릭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그 일일이 하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요 부분으로 입력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그냥 바로가기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로그인 하시자마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만일에 우리는 이거 없는데 하면은 1번 대상이 아니시거나 2번 제출을 하셔서 완료가 되셨거나 그 케이스입니다.
그랬을 때 실적은 뭐고 이행 실적은 뭐냐? 굉장히 다 어렵죠.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이 있고 이행 실적이 있어요. 이행 실적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행한 실적 하나의 결과 보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올해 초에 목표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계획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걸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이행을 한 거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하셔야겠죠?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22년도 3월 말까지 실적을 내세요. 지금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1년도에 실적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다음 연도 22년도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 3개년 실적을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목표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23년 같은 경우는 23년도 목표를 부여하기 위한 거죠. 그걸 22년도 3월 말까지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각 사업장별 목표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22년 12월 31일까지 목표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좀 예외적으로 올해만 1월 24일, 26일이었나요? 그때까지로 좀 유예를 해드렸죠. 저희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조금 업체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행년도 그 전년 12월 31일까지 목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23년 1년 동안 이행하신 거를 이제 24년 다음 연도죠. 24년 3월 말까지 그 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구조예요. 그게 이행 실적을 제출해 주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기준이 업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식음료를 제조한다거나 또는 뭐 기계를 제조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18개 업종을 제조하는 사업장 중에서 거기 이건 엔드 조건이에요. 3개년 폐기물 배출량이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 1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3개년은 매해마다 저희가 배출량은 매년마다 달라질 거잖아요. 평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매년 선정을 하는 거예요. 매년 선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선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23년도에도 또 선정을 했겠죠. 23년도에 선정을 해서 보니까 지금 대상이 되시면 아까 동일하죠. 이 사이클이랑 동일하죠. 24년 3월 말까지 직전 3개년 21, 22, 23년 실적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를 위해서? 25년도, 내년도 목표 부여를 위해서. 그래서 실적 자료는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올해 처음 선정된 사업장도 있을 수 있지만 과거부터 계속 선정이 된 사업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업장은 3개년 거를 쭉 계속 제출을 했겠죠. 그 말인즉슨 작년도에 선정이 됐었으면, 그러니까 22년도에 선정이 됐고 23년도에 선정이 됐다. 그럼 22년도에 이미 20, 21, 22년 이 3개년 걸 내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1, 22년도 실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장은 23년도 것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장별로 이거는 다 케이스 그 사업장 바이 사업장입니다. 이게 만일에 최초 선정이 되셨으면 3개년 거 다 제출해 주셔야 되고 계속 매년 됐다 하면은 직전 연도 거 23년 실적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투트랙으로 이거를 똑같은 실적인데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메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실적은 실적 관리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서브 메뉴 중에 실적 작성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서는 선정 연도가 당연히 23년이 되고요. 이게 선정 연도를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이게 저희가 시스템이 굉장히 텀이 길어요. 거의 한 5년, 6년에 걸쳐서 이걸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이행실적 같은 경우는 목표 이행관리 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좌측에 이 이행실적 작성인데 선정연도가 2021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24년인데 선정연도 2021년으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는 거죠.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념이 정립이 되시면, 개념 파악이 되시면 이제 이게 이행연도, 실적연도가 아니잖아요. 선정연도잖아요. 그래서 개념만 파악이 되시면 이게 이제 21년이라는 거, 23년이라는 거 이해가 되실 텐데,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 저조차도 그 중요한 돈이 얽힌 연말정산조차도 솔직히 저도 1년에 한 번씩 하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거를 하는데 1년 만에 매년 하셨다고 하더라도 1년 만에 하시려면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하신 분들조차도 헷갈리실 텐데 또 심지어 처음 하신다? 그러면 진짜 뭐가 뭔지 충분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에 따라서 선정연도, 순환경제성과관리제도 이행 대상으로 선정이 된 연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행실적 작성 방법 안내 드리죠. 그래서 아까 네, 이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실적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작성 대상 확인 들어가셔서 선정연도 2023년으로 선정해서 조회 누르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쵸, 다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로그인했을 때 작성해야 할 실적이 한 건 있습니다. 이행실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하는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지금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최초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행실적은 당연히 없겠죠.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 3개년 실적을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업 여기에 예시로 나온 데 같은 경우는 매년 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실적을 매년 내주셨어요. 기제출. 이미 그래서 마감이 되셨죠. 제출해 주신 게. 올해 것만 내주시면 돼요. 미제출 상태시죠. 요거를 확인을 실적관리에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목표 이행 관리 요 메뉴 클릭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브 메뉴 뜨는데 여기서 이행 실적 작성 누르시면 되고 선정연도 2021년입니다. 요거는 아예 손대실 수도 없으세요. 하도 이거를 그러니까 21년이니까 잘못 뜨는 줄 알고 요거를 이렇게 건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놔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회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왜냐? 이게 이행실적 목록이 없어요. 아직 작성을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뜰 수도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하신 게 있어서 과년도께 20년도 기준으로 목록에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과년도에 작성하셨던 게 이제 마감돼서 뜨는 거죠. 올해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 있어요. 그러면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작성을 여기서 주황색의 신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일에 신규가 안 보인다 하시면 다시 다 닫으시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신규 버튼 누르시면 이제 여기 탭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일반 현황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행실적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만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실적이 있고 실적 작성이 있는데 이행실적 대상인데 여기 실적관리 들어가신다 하면 이런 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들어가시라고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아까 이제 그 화면에서 들어가시면 일반 현황 떠 있을 거예요. 실적연도 2023년이죠. 그 23년에 목표 이행을 하신 거를 올해
그 다음 연도 3월 말인 지금 이제 제출을 해주시는 구조니까 실적연도는 당연히 2023년입니다. 선정연도는 2021년이고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일에 사업장의 뭐 사업자 번호라던가 대표자라던가 이런 게 변경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요거 제출 변경 신청하시면 이 올해 2024년도에 제출해 주신 2023년 이행실적 보고상에서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변경된 게 있어서 이게 변경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거 저장 버튼 누르시기 전에 사업장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장 정보 변경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 다 이상 없다 싶으시면 이제 이 하단에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매출액 나오겠죠. 매출액 지금 작년도 매출액 이제는 얼추 다 나오셨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100만 원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하단에 증빙자료 내주셔야 되거든요. 매출액 자료를 내주셔야 돼요. 여기 매출액 증빙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증빙자료랑 하단에 이 매출액 적어주신 게 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이다 하시면 여기 이제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 이거 공정도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식음료 제조업체다. 우리는 콜라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뭘 해서 그거를 어떤 공정을 거쳐서 음료를 만들었다. 그런 공정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간략하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소결, 재선, 제강, 연출, 압연, 출하 이런 공정인데 그 공정을 간단하게 써주시고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다 하면은 그게 자동 생성이 되니까 뭐 이상이 없다 싶으시면 그대로 두시고 그게 아니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거 증빙자료 다 하나하나 내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매출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이런 거 내주시면 되고 재무제표 등.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가장 심플해서 저희가 요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우리는 뭐 다른 데이터,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뭐 세무서라던가 뭐 이런 데 제출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다른 게 있다 하면 그걸 내주시면 돼요. 여기에 그 파일 추가 버튼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상단에 그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이 기업 확인서를 매출액 여기에 같이 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정도 증빙자료. 공정도 증빙자료는 이게 이제 저희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를 예시로 들었는데 여기에 공정이 있는 경우에 이걸 내주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이제 공정을 분명히 이게 물론 엄청난 이렇게 회사가 돌아가는 건 모든 걸 알고 있어가지고 공정까지 내가 딸딸딸 외우고 있다 싶으신 분은 머리에서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자료를 보고 작성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여기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일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제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지금 이 매출액 자료하고 공정도 자료는 필수 자료입니다. 요거를 안 내주시면 제출이 안 되세요. 이제 세 번째로 실중량 등 기타 증빙 자료가 있고 순환자원 인정량 증빙 자료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 경우면 제출입니다. 이건 선택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하셔도 해당 사항 없으시면 제출 안 하시고 넘기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 실중량 이게 뭐냐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이 처리한 게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게 보통은 처리업체 위탁해서 처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업체가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한 거를 베이스로 실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처리업체 중에서 여러 업체 말고 한 군데 선임 업체랑만 하는 처리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업체는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여러 배출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업체가 토탈 값의 처리량이 저희가 비율 적용이 돼서 이제 그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자가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선임 업체에서 직접 했다. 그러면은 그 양은
자가처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뭐 인계서를 쓰거나 뭐 그런 것들 자료가 쉽지 증빙할 저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가처리 하신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실제 중량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여기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폐지나 고철 이런 것들 역시도 올바로 이런 데 전혀 안 쓰잖아요. 당연히 시중량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 순환자원 인정량 증빙자료. 요거 같은 경우는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는 인정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해당되는 사업장만 내용을 아실 거고 대부분은 모르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순환자원 인정 제도에 인정을 받아서 요 실적이 있다. 요거는 이제 법정 서식입니다. 순환자원 생산 판매 실적 보고서 법정 서식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파일 추가를 누르셔서 각각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 첨부가 끝나셨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별표 있어요. 매출액, 공정도는 필수 제출이고요. 하단에 시중량 등 기타 증빙자료나 순환자원 인정량 증빙자료는 해당 사항 있으신 사업장만 제출해 주십니다. 제출 첨부하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뭐 이제 매출액 증빙자료가 뭐 이제 이런 자료 내주셔도 됩니다. 부가세 과세 표준 자료로 이제 그러니까 법인의 종사업장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이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가 사업장별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각 사업장별로 폐기물을 배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별로 이 실적 보고를 하는 구조여서 법인의 그런 사업장 우리가 거기에 뭐 하나의 지점처럼 뭐 그런 거다 하면은 이 자료로 매출액을 구분해서 증빙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현황 다 제출이 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행실적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써 있어요. 이행실적 작성 전 잔재물 데이터 확인 방법 참고해서 요거를 데이터 이상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제일 먼저 폐기물별 실적 세부 현황 이렇게 뜹니다. 여기 이제 일괄 작성 버튼 누르시면 팝업으로 사업장 올바로 실적 일괄 업로드 팝업이 뜨고요. 거기서 또 올바로 실적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역시나 또다시 올바로 배출자 실적 조회 팝업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뭐 외에 여러 실적이 뜨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주황색으로 뜨는 것만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주황색만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 사업자 번호로 가진 사업장 실적을 모두 불러하게 돼서 주황색이 아닌 게 가끔씩 뜰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무시하시고 주황색으로 뜨는 실적만 체크박스 클릭하셔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이제 이 팝업은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기본값이 처리업체 비율이에요. 보통 산정 기준이 처리업체 비율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동 적용돼요. 처리업체 비율이 기본 세팅 값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처리업체에서 그거를 아까 배출 및 처리 시적 보고나 재활용 시적 보고를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올바로 미신고 등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비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저희가 배출계수를 고시를 하거든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서 배출계수를 고시를 하는데 그 배출계수가 적용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처리업체 비율, 그게 없을 경우에는 배출계수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총 옵션이 3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실중량도 있는데 실중량은 이 발생량 실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고 요거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예외적이고 실중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있는 데이터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실중량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는 증빙자료 제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만 우선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이게
이거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저희 39분이나 지금 지났네요.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너무 그 모든 케이스를 나열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요거는 나 모르겠다 어렵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 여기에 이제 산정 기준 요거는 같이 적용이 돼요. 같이 적용이 돼서 문제없이 다 됐다 싶으시면 여기 임시 저장을 먼저 누르신다. 여기 그랬을 때 꼭 체크박스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이 체크박스 필히 클릭하셔야 됩니다. 체크박스 클릭하셔가지고 임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네, 여기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분명히 오류가 있다, 주황색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딱 처리 업체 쪽에 올바로에 제출한 실적을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순환자원 인정량 입력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해당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고 심지어 해당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저희 공단에서 또 저는 이제 지금 지역인데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추후에 반영을 할 겁니다. 요거는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연간 제품 생산량입니다.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요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제가 아까 콜라로 하니까 제가 전혀 설명이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빵이다. 선생님 업체가 빵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빵의 원료는 뭐겠어요? 밀가루, 계란, 버터, 기타. 그러니까 기타는 이제 만일에 우리가 너무 원료가 많다 하면은 3개 정도만 그 각각의 원료명을 적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기타로 토탈 값으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를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행계획서에서도 동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건바이 건으로 행초화 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막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막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원료조차도 한 20개 쓴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탑3 3개 정도만 대표적인 원재료 3개 정도만 쓰시고 나머지는 기타로 토탈 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다음으로 제품 생산 현황 요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빵을 만든다. 그러면 빵 해서 몇 개, 그 생산량 얼마인지 단위 설정해 주시고요. 이게 만일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량 어차피 단위가 중량이기 때문에 환산량이 당연히 뭐 할 게 없겠죠. 근데 지금 이 국수를 만든다. 우리는 국수를 만드는데 개수로 이거를 생산량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100개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단위를 개수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톤 환산량으로 이거를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왜냐면 모든 저희 기본 단위가 톤이기 때문에 중량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은 저희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폐기물이 중량이기 때문에 이 생산량도 제품들도 저희가 원단위 발생량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량도 톤으로 환산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톤으로 관리한다 하면은 굳이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입력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것들처럼 예를 들어서 부피나 뭐 세제곱미터나 또는 뭐 개수거나 뭐 그런 식이면 톤 환산량을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전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역시나 다 입력하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순환경제 목표 달성률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자료 내주시면 그 3개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그 목표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가 이제 위에 입력이 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값이 저희가 이제 그 계산이 되어서 결과가 나와요. 달성인지 미달성인지. 지금 이 예시든 사업장은 전부 저희가 요거를 안내드리기 위해서 미달성 케이스로 뽑았네요. 미달성이 다 결과가 미달성이었다 싶으시면 그 하단에 미달성 사유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뭐 달성할 경우에는 이게 없습니다. 작성할 게 없죠. 미달성인 경우에는 우선은 이거를 체크박스를 먼저 1차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쭉쭉쭉 이렇게 있죠. 그런 다음에 사유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요거를 꼭 파일 추가하셔서 미달성 사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택 1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선택하셔도 되고요. 솔직히 이게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안내를 하지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생님 업체들에서 이거를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달성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전혀 모르죠. 몰라서 이게 왜 이런지조차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일 거예요.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뭐 우리가 올해 뭐 폐기물 발생량이 공정이 변경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늘었다거나 생산 제품을 변경해서 역시나 폐기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었다거나 뭐 이런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데 우리는 늘 루틴하게 했고 늘 루틴하게 해당 처리 업체한테 넘겼는데 미달성이래 라고 한다면 그냥 뭐 재활용 환경 변화라던가 또는 그냥 기타 클릭하셔가지고 뭘 써야 될까요? 재활용 업체의 그 재활용률 일부 저하 이런 식으로 쓰신다거나 좀 적당히 그냥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유서가 폼이 있어요. 저희가 양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걸 작성하셔서 여기에 파일 추가하셔서 미달성 사유서를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솔직히 이거 작성을 하고 보니 미달성이다 하면 담당자분들 굉장히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나름의 페널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내년도에 꼭 달성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또 미달성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명단 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순환경제 성과관리 목표를 미달성했습니다 라고 명단 공개를 하는데 그게 뭐 우스개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게 하라 수준으로 정말 방방곡곡에 뉴스에 언론 그 네이버에 그런데 카카오에 이런데 올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저희 시스템 정도에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론 이제 대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같이 그렇게 기업의 이미지가 무지하게 중요한 사업장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티끌이 되고 엄청 예민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거 시스템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런 시스템 정말 대상자 정도나 요거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전혀 타격감 없이 네, 페널티겠죠. 그러니까 미달성 됐다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 없으시고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시고 나 담당자인데 이거 우리 대표님한테 나 어떻게 보고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그냥 안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처리업체에 넘기는 대로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올해 조금 유독 목표가 어느 정도 조금 과거에 하도 잘했어서 그런지 목표가 조금 높아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량 때문에 조금 가감이 있다거나 해서 미달성이 된 건데 그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한다더라 라고 그냥 보고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작성해 주시면 이제 다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상단에 있었죠. 여기 밑에 이제 아까 일반 현황 이행 실적에서 이제 각 탭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던 거고 그게 다 저장하면은 이 화면에 조회를 다시 누르면 이제 이게 떠요. 이게 아까는 이 이행 실적 목록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또는 그 전년도 거 마감 상태가 마감으로 되어 있는 거 정도 떠 있었거나 올해 처음이신 사업장은 아예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요거를 이제 저장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이제 이게 뜰 거예요. 목록이. 그러시면 여기 이제 원래는 작성 중으로 떠 있는데 체크박스 클릭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조회를 누르시면 이 상태가 제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상태 변경 됐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작성 중 상태인데 모르고 다 되신 줄 알고 그냥 이대로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제출을 하신 게 아니에요. 기껏 고생하셔서 기한 내 제출하시려고 기한 내 짬 내서 시간 내셔가지고 작성하셨는데 작성 중으로 해서 최종 제출 안 되시면 기한 초과가 되거든요. 네, 지연 제출이 되기 때문에 꼭 여기 체크박스 누르신 다음에 제출 누르시고 다시 여기에 있는 조회를 누르셔가지고 상태가 제출로 바뀌었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성 중 상태는 제출이 아니므로 미제출로 간주되어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로 반드시 제출 버튼 눌러서 그 제출로 변경이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제출 기한 24년 3월 31일 이번 주 말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 안내 드리고 이 오류 이 부분은 읽어보시되 모르시면 차라리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업장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해가 되시면 하시면 되지만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3월 27일 문자 혹시 대부분 받으셨겠죠? 3월 27일 2시에 실시간 교육 한번 유튜브에서 드릴 거거든요. 그때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행 실적에 대한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